요즘에 이 광주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미 전국 뉴스에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특정 지역은 굉장히 금년에 비해서 뭐 2배가 올랐다, 뭐 얼마가 수억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광주 집값이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하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정진석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뭐 금년 초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광주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죠? 예, 지금 광주에서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준비해온 표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자료를 발췌해 갖고 왔는데요. 네. 먼저 남구를 보시게 되면 제2아파트가 3년 전 가격이 4억 960만 원에 실거래가가 등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네. 현재 가격이 8억 4천만 원에 등재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남구 좀 이제 오래된 아파트죠. 한 20년 차 된 L 아파트가 2억 5,500만 원인데 현재 가격이 2억 7,300만 원. 한 네. 2천만 원 좀 올랐죠. 네. 이만큼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동구에서 이제 구축 아파트 S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20년 차가 넘어갔는데요. 2억 2,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2억 4천만 원. 네. 근데 동구의 신축인 I 아파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네. 3년 전에 요 2년 전 가격인데요. 네. 3억 3,500만 원의 실거래가가 등재가 됐는데 현재는 6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됩니다. 이만큼 지금 광주가 네. 양극화도 심하고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평균 한 2억 이상씩 다 올랐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표 맨 위에 그 남구 그 아파트가 바로 봉선동을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평당 1,200 정도에서 지금은 거의 뭐 2,000대를 육박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많이 상승했다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3년 만에 거의 2배 이상이 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아파트값 상승이 특히 눈에 띄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방금도 지금 언급을 했지만 네. 광주에서는 이제 봉선동과 네. 학동, 그다음에 네. 치평동, 수안동, 농성동, 주월동 지금 이러한 즉 안쪽에 도시와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를 좀 얻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지금 4년 전에는 신규 택지지구가 네. 굉장했지만은 일부 택지지역 한두 군데를 뺀 나머지는 이제 다시 광주 쪽으로 주거 선호도가 지금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변화를 저희가 느껴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지 상승 원인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뭐 이제 크게 한 5가지 이유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뭐 우리 가격은 공급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하면은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네. 5,900여 세대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2017년도에는 대략 한 13,000세대 정도. 작년에 아마 부동산 가격이 큰 변동이 없다는 걸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네. 그만큼 수요 공급에 노력하는데 올해 일단 그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시겠죠. 광주광역시에 사라지는 주택지수가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멸실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좀 생소해요. 네, 생소한 단어인데 요게 한 2,000세대에서 2,200세대가 꾸준히 지금 광주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공급량을 이제 까먹는 역할을 해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는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오히려 공급을 까먹고 있으니까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요. 네. 뭐 세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아시고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네. 저금리라는 속성, 돈의 속성이 뭐 가치를 지키는 쪽과 수익을 쫓는 쪽.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이라는 안전자산 쪽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 그리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네. 자녀분들 집을 사주려고 하세요. 네. 네. 예, 이걸 통해서 분양권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이런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통계로는 안 잡히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 네. 쉽게 얘기하면은 새 아파트를 들어가셨던 분들이 진짜 집값이 오르네. 예전에 한 15년 전에는 집값 오른 걸 생각을 못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아들도 하나 사줘야 되겠고, 네. 뭐 부동산 재테크도 하나 해봐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현장으로 나오시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한두 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많이들 나오시죠. 굴리면 돈이 되네. 이걸 느낀 예, 거잖아요. 그걸 느끼신 거죠, 이제. 네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봉선동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른바 그 자전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부동산끼리 서로 장난을 쳐서 이 호가를 올려서 실제로 이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으니 이 가격에 비싼 가격에 구입해라.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최근에 뭐 사랑방 신문이나 지역 네.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된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이 이제 여성인 것도 좀 있지만은 중개사들끼리 자전거를 했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고 덧붙인다면은 네. 네. 다주택자분들이랄지 임대사업 집이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의 집을 뭐 전담해서 이렇게 중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실제 살 사람은 없는데 네. 이걸 산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한 네. 케이스는 이게 오히려 좀 현실적으로 좀 더 아하. 설득력이 좀 예를 들면 있고요. 100채 갖고 있는 중에 네네네. 한 채를 해가지고 네. 이제 비싸게 거래가 한두 된 채를 것처럼. 갖다가 실거래 신고를 하고 며칠 60일 안에 취소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호가를 올려놓는 방법들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지 중개사들끼리 자전거를 했다는 것은 네.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간다고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저는 봉선동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네네. 여쭤봐도 되나요? 예. 저희 친오빠가 작년에 봉선동으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너무 지금 터무니없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곧 떨어질 것 같은데 걱정을 했었는데 혹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게 터무니없이 오른 집값을 사실은 네. 누군가가 샀으니까 이게 지금 집값이 그럼요. 거래가 되면서 받쳐진 네, 거거든요. 실거래가로 정착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광주에서 요즘 봉선동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봉선동이라는 그 지역적인 입지 분석을 해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네. 광주에서 사실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학원을 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다양한 어떤 그 외곽 지역, 서울이라든지 네. 좀 글로벌한 문화나 학원의 어떤 교육 수준이 타 지역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고소득자들이 좀 많이 몰려 있으면서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설령 뭐 한 달에 지금 한두 달 사이에 1억씩 오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사실 좀 그럼요. 네. 말이 안 맞아요. 되는데 그거를 주고 사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게 아. 하나가 거래가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빠른 세상 아닙니까? 그럼요. 네.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걸 알고 내 집값이 올랐네 하면서 또 그 가격으로 내놓고 근데 네. 이게 또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터무니없이 오른 게 글쎄요 이거를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네. 정보의 힘이라고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환경도 많이 네네 그렇죠 작용을 많이 했다. 바뀌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집값이 가져오는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은 없나요? 먼저 뭐 부작용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근로의욕이 좀 상실이 되죠. 이게 네. 뭐 부동산 하나 사가지고 뭐 얼마 몇 천만 원을 벌었다. 통상 우리 광주 지역의 그 근로자들 평균 임금이 네. 통상 연봉 한 4천만 원 전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이상을 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근로욕이 좀 떨어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임대료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광주 지역 내수 소비가 좀 굉장히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이러한 것들도 네.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경기도 안 좋지만 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인구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지만 일단 출산율 저하가 표 한번 잠깐만 보시면은요. 네. 이게 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사실 지자체마다 사실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광주광역시 통계백서에서 제가 지금 갖고 온 자료인데요. 2014년도에 출생 인구가 12,729명입니다. 근데 네. 2016년도에 출생 인구가 11,580명으로 누적으로 약 1,149명이 2년간 줄었어요. 네. 근데 조 시기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거든요. 네. 광주 2차 상승기였는데 요것도 아마 분명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출생률 저하 물론 이제 경기도 있겠지만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광주 집값을 안정화시켜달라 해서 이 청와대 청원 네. 게시판에 글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또 정부와 지자체는 답변을 내놔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즘 이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지금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책 한번 보시면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10월 12일 날 무주택자들의 주택 공급 개선 입법 예고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간단히 좀 대책을 설명해 보면은요. 일단 핵심은 무주택자들한테 추첨의 기회도 더 많이 주고, 네. 예,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까지 아무튼 모든 혜택을 좀 더 주겠다라는 것이 기본 뼈대고요. 네. 그나마 해서 남는 주택이 1주택자들한테 이제 돌아가는 걸로 이제 제도가 개편이 될 겁니다. 네. 네. 상세한 거는 이제 국토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기서 기존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 처분 요건으로 신규로 공급받은 이제 신규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거를 입주 시점에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지 못하면 신규 주택 공급 받은 거를 갖다가
취소가 되게끔 돼 있고요. 네. 네. 집을 기존에 살던 집을 못 팔게 되면은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 팔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갖다가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면 과태료 500만 원. 네. 좀 사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부득이하게 집이 뭐 살려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네, 굉장히 경우 수가 여러 많이 가지 있잖아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전형적인 지금 탁상 행정의 지금 예인데요. 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광주에 적용이 돼요. 네. 이 상황이 광주에 적용이 돼서 네. 11월 28일 입법 예고안이 끝나는 이후에 신규 분양 현장에 아파트들부터 지금 그 네. 전 현장은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참 부동산 시장에 힘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만 하고 있고요.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대책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네. 현재 지금 특별사법경찰과 네. 합동단속을 통해서 투명한 거래 질서를 유도하고 있는 정도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된 정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많이 필요하죠. 네. 보완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보완한다고 하면은 네. 광주시의 건의사항일까요? 좀 인허가 물량을 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한꺼번에 어쩔 때는 적고 어쩔 때는 물량이 많고 이거를 좀 광주시 자체에서 부동산 주택 공급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 상시적으로 좀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해가지고 올해 만일에 인허가 물량이 좀 많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좀 줄여서 이 전체 물량을 좀 맞출 수 있는 네. 그러한 방법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후분양제를 지금 공공 아파트부터 지금 추진한다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요거를 좀 빨리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민간 건설한테 좀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좀 민간 분양 아파트에 빨리 후분양제가 좀 도입이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고요. 네. 자, 이 그리고 정도만 또 그렇습니다. 문제가 네.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도 이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이게 모든 게 이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특히 광주는 전국적으로 지금 그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또다시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갈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월세 가격은 통상 우리 서민들이 많이 그 네. 렌트로에 가서 주거를 하고 있는데요. 하위 지역, 상위 지역의 많은 월세들이 하위 지역으로 점점 내려가고 네. 특히나 지금 은행에서 이제는 원리금 균등 문화로 가다 보니까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월세를 좀 올려받아가지고 네. 그 원리금 균등을 같이 이게 보완해버리는 네. 네, 이런 현상도 맞아요. 좀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정말 무주택자들에게는 선택의 폭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진짜 그렇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언제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요. 네. 솔직히 그 은행 대출을 이제 무리하게 받지 않는 선에서 내 형편껏 자기 네. 형편에 맞는 집들이 다 있어요. 네. 네. 이게 지금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망설일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최소한 이 중장기도 한 7, 8년 거주하니까 최하 못해도 최소한의 자산 가치와 화폐 가치를 지키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내 형편껏 내 집 마련은 언제든지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 쪽은요, 전문가들이 뭐 정말 감론을박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주춤할 것이다, 아니다, 네.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는데 광주 집값 상승은 계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실 2019년도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자체가 네. 지금 행복주택하고 그다음에 8년 전세 임대까지 하면 대략 12,000세대거든요. 근데 광주 평균 수요가 한 9,000세대. 근데 올해가 너무 부족해서 네네. 이 상승 여력이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은 관망하는 자세이고 네네. 앞으로 조금 한 1, 2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것이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자, 네. 오늘 저희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광주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갔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도 해보고 네. 또 예상을 해봤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지역민들에게 어쨌든 도움이 되는 쪽으로 더 실용적인 부동산 대책이 보완이 되고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